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주간 리뷰. 몇 주 안 남았죠? 그러니까 뭐 한 3주면은 이거 끝난다. 이제 그 안에 순위들이 결정이 될 텐데 어마어마하게 치열합니다. 자, 키움부터 보시면 키움의 최근 경기력은 굉장히 좋아요. 네, 지난주에도 3승 1패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 하나이글스와의 주말을 우리가 이제 겪어봤지만 공격력이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최근 10경기 구간으로 나눠봤을 때 타율도 4위고 ERA도 5위예요. 전반적으로 투수들이 성장을 거듭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알칸타라, 메르세데스를 중심으로 한 선발진이 뭐 나쁘지 않고요. 하영민 선수가 비록 이제 토요일 주말 경기에서 헤드샷 퇴장을 당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정현우 선수도 어느 정도의 성장세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물론 정현우 선수의 9위는 제가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는 못하고 이제 전체 1픽의 위용을 뽐내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선수가 이제 뭐 몇 년 더 지켜봐야겠죠. 어쨌건 키움 히어로즈는 젊은 선수들의 성장세를 조금 확인할 수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베어스는 최악의 한 주를 보냈습니다. 5연패고요. 거기다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지막 경기에서 양의지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 2군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2군에 내려갔다는 건 이번 시즌은 이렇게 끝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겠죠. 두산 베어스가 남은 경기가 이제 12경기가 남아있는데 양의지 선수를 굳이 무리를 시킬 이유도 없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두산은 내년 시즌을 결국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프 시즌 가장 최고의 화두는 감독인 것 같아요. 조성환 감독 대행을 과연 정식 감독으로 전환을 시킬지 아니면 새로운 감독을 선임을 해서 새 출발을 할지가 귀추가 주목이 되는 두산 베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즌에 있어서 중위권 싸움을 하는 팀들에게 고춧가루를 어느 정도 뿌릴 것이냐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기아 타이거즈입니다. 나쁘지 않은 한 주였어요. 경기 수가 굉장히 많았는데 페이스가 나쁘지 않은 한 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지금 5위와의 승차가 3게임 차인데 워낙에 중간중간 까먹었던 승차가 많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양현종 선수가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지 못하고 내려갔거든요. 기아 타이거즈는 여러 가지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결국은 선발진이 너무 좀 많이 붕괴가 돼 있어요. 이유리 선수가 이번 주에 첫 승을 따내기는 했습니다만 양현종 선수의 폼이 들쭉날쭉한 부분, 김도현 선수도 전반기에 잘해줬지만 후반기에는 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라는 부분, 뭐 일찌감치 또 윤영철 선수가 시즌 아웃이 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부상도 있었지만 기아 타이거즈의 마운드 문제가 한 시즌 내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고, 제임스 네일 혼자서 어떻게 보면 선발 마운드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기아가 이 3경기를 뒤집는 거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쉽지는 않겠죠. 그리고 NC 다이노스. 이제 라일리 선수는 정말 좋은 외국인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NC 다이노스는 근데 이 외국인 투수를 항상 매 시즌 디폴트 값으로 잘 뽑는, 그러니까 잘 뽑다가 한번 터지면은 뭐 해커라든지 패디라든지 이런 선수 데리고 오는 거고, 이 라일리도 굉장히 좋은 피칭을 보여주고 있고 200탈삼진을 넘겼거든요. 그래서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실점하지 않는 경기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 그래서 1선발의 위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구창모 선수가 복귀를 해서 한 경기 던지기는 했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NC 다이노스는 남은 경기가 이제 14경기니까 많은 편에 속하죠. 많은 편에 속하는데 그래도 랄리 선수가 등판하는 경기 빈도가 높을 거고, 구창모도 좀 나올 거고, 로건 선수도 좀, 왜냐면 지금 포기할 수가 없어요. 5위랑 1.5게임 차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데 최근에는 공격력 지표가 약간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최근 10경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네, 물론 이제 두산 상대로 점수를 좀 내긴 했지만, 그러면서 주축 선수들, 박민우 선수도 이제 말소가 되면서 부상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NC고, 류진욱 선수도 몸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NC가 마지막에 어디까지 스퍼트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고, 당연히 지금은 포기할 수 없는 숙명적 상황입니다. 자, 롯데자이언츠인데 롯데 때문에 리그가 더 재밌어지고 있다. 롯데가 사실은 한화이글스에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아쉬웠었는데 이후에 기아에게 승리를 거뒀고 또 토요일 날은 SSG. 왜냐면 그 경기가 중요했습니다. 벨라스케스가 나와서 이닝을 많이 소화해주지 못하고 또 강판이 됐었기 때문에 그 경기를 내줬으면 롯데가 이번 시즌 정말 힘들어질 뻔했어요. 왜냐면 롯데는 이제 남은 경기가 10경기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 경기를 끝까지 따라 붙었고 결국은 김민성의 끝내기 안타가 나오면서 SSG를 잡아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삼성과 지금 반게임 차까지 이제 추격이 돼 있고, 참 운명의 장난인지 모르겠지만 롯데랑 삼성이 이번 주에 맞붙습니다. 이 2연전에서 가장 좋은 투수들을 내야만 하는 양 팀이고요. 그래서 이 롯데와 삼성의 맞대결 너무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삼성인데요. 양창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창섭의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불펜으로 나와서 6이닝 이상을 소화하면서 굉장히 멋진 피칭을 보여주면서 결국은 삼성도 이번 주에 좋지 못했어요. 1승 3패였고 불펜이 나오는 경기마다 이제 불을 지르면서 좋지 않았는데 양창섭이 진짜 투혼을 발휘하면서 KT와의 경기를 잡아줬습니다. 이러면서 KT와 승차가 벌어졌었더라면 삼성 입장에서는 이제는 4위는 힘들어지고 5위 자리라도 지켜야 된다라는 정말 사투가 됐을 텐데 KT를 잡아주면서 4위도 노크를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3위랑도 2게임 반차. 아직은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도 삼성 라이온즈는 가라비토, 후라도, 원태인으로 이어지는 이런 선발 라인업은 워낙 좋기 때문에 불펜이 좋았던 구간이 있었는데 다시금 조금 부침을 겪고 있거든요. 여기가 조금 잘 봉합이 돼야겠죠. 이제 남은 경기는 11경기인데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롯데와의 주초 시리즈가 너무너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KT 위즈인데 이 KT 위즈는 선수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이강철 감독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라는 사람에게 이강철 감독이 호냐 브로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딱히 고민 없이 저는 브로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하나이글스 팬이라서 안 좋은 감정이 섞여 있는 것 플러스 이 이강철 감독님의 투수 운용, 불펜 운용, 선발들을 막 불펜으로 끼워 넣고 막 이러는 게 현대야구에는 어울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냥 제 기호일 뿐, 이강철 감독이 진짜 그렇게 투수들을 어마어마하게 안 좋게 표현하면 갈아서, 좋게 이야기하면 적재적소의 투수들을 기용을 하면서 순위를 끌어올리는 이 능력은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러면서 또 4위 자리를 마크를 하고 있고요. 과연 이제 시즌 막판으로 가고 있는 박영현 선수는 이미 진짜 한계까지 이르렀는데 패트릭 선수를 막 멀티이닝 쓰고 이러거든요. 버릴 경기는 버리면서 이기는 경기는 헤이수스가 불펜으로 나오기도 하고 고영표가 불펜으로 나오기도 하고 막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이 이강철 감독의 똥꼬쇼가 어디까지 펼쳐질지, 이 KT 경기도 이 불펜들을 쥐어짜내는 경기는 보는 맛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팀이 아니니까 보는 맛이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SSG입니다. 그래도 지금 4위권, 그러니까 KT, 삼성, 롯데, NC까지 엄청 물고 물리는 막 이렇게 흐름이 오는 것 같다가도 다시 연패 빠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SSG의 3위 자리를 위협하는 팀이 별로 없기는 해요. 그래서 SSG는 그래도 지금 안정권 3위 무조건 다 이렇게 다 이뤘다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2위를 굳이 노릴 필요도 없는 상황에서 3위를 어떻게든 확정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나마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력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경기에서 조병현 선수가 무너졌다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릴 수는 있겠죠. 조병현도 사람인데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 3위 자리를 SSG가 수성할 수 있을지도 SSG 팬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살 떨린다. 아직은 살 떨리는 부분이고, 김광현 선수가 최근에 좋지 못한 게 SSG는 또 걱정거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한화이글스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LG랑 게임 차도 많이 줄였어요. 근데 남은 경기가 너무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G가 페이스가 너무 좋았던 부분도 있고 하나도 참 잘했는데 이게 좀 아쉽다. 김경문 감독의 선수 운용에 있어서도 참 뭐 이원석이라든지 양의지였으면은 뭐 노래를 불렀겠죠. 안치홍이라든지 이런 선수들, 그러니까 1년 내내 참이 붙잡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선수들 때문에 참 이게 하나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어찌저찌 2위는 이젠 뭐
95% 이상 98%까지는 확정인 상황이고 1위 자리를 놓고 이게 연전이 계속 이어져 있다 보니까 3게임 반차인데 승부를 거는 무리한 운영을 하기에는 또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거 포기하기도 조금 그래요. 그래서 LG가 꼬꾸라지지 않는 이상이야 하나이글스가 요거를 경기를 다 잡으면은 남은 경기를 다 잡으면 1등인데 근데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1위 LG입니다. 페이스가 좀 떨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날 토러스트가 살아났다. 이거는 LG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토러스트가 직전 등판에서 안 좋았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을 수 있어요. 토러스트가 스몰 샘플로 잘해줬었는데 워낙 좀 홈런도 맞고 직전 경기에서 안 좋아졌었는데 다시금 기아 타선을 상대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LG 팬들 입장에서 조금 한숨을 돌릴 수 있었고 또 이제 5.5게임 차에서 추격하는 한화 이글스에게 2.5게임 차 추격을 당했었기 때문에 조금 심정적으로 쫄릴 수 있었지만 그래도 일요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LG 입장에서는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었고 시즌 말미에 LG랑 한화의 맞대결이 3연전이 있어요. 근데 LG 입장에서는 그 전에 반드시 지금 게임차보다 조금이라도 한 발이라도 조금 더 달아나는 것이 목표가 되겠죠. 잡힐 듯 잡히지 않는 이 LG 트윈스 한화 이글스 입장에서는 스탠스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여기서 깔끔하게 좀 힘을 빼고 가야 되는지 이게 이번 주면은 어느 정도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주에 두 팀의 게임차가 줄어들면은 하나는 진짜 총력전을 펼칠 거고 이번 주에 했는데 게임차가 여기서 유지되거나 더 늘어나게 되면은 요거는 1, 2위는 이번 주에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게 이번 주에 정해지겠죠?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안 정해지고 계속 쭉 가고 있습니다. 1, 2위도 그렇고 중위권 싸움도 그렇고요. 그래서 더 치열해질 전망. 허구현 총재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